아치라인에서 층 관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치라인 화면 하단에 층 이름이 나오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층 관리자 창이 뜨는데 아직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기본으로 층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구성으로 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2018 버전부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층을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층을 선택을 하고 기초층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층을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위층을 추가하고 싶다면 위층 추가, 아래층을 추가하고 싶다면 아래층 추가를 누릅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요.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층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층의 이름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식으로 0레벨을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차례로 층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층 높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데 층 높이는 해당 층이 시작하는 높이입니다. 높이는 해당 층의 층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층 높이는 슬라브가 시작되는 슬라브 윗면의 레벨을 말하는 거고요. 높이는 층의 층고, 층고는 이제 현재 층의 슬라브 윗면부터 위층의 슬라브 윗면까지가 한 층의 층고가 되죠. 그 층고의 높이가 이 두 번째 나오는 높이입니다. 층 높이는 계속 층을 추가할수록 레벨이니까 누적이 되겠죠. 계속 큰 수로 올라가는데 높이는 층고, 한 층에 대한 층고이기 때문에 동일한 높이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층의 상태입니다. 상태는 글씨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활성, 보이기, 끄기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활성은 현재 작업 중인 드로잉이 활성되어 있는 층을 활성이라 하고요. 끄기는 말 그대로 꺼져 있는 상태고요. 활성층은 동시에 여러 층을 활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층을 활성을 하게 되면 다른 층은 끄기가 되게 됩니다. 활성 다시 두고요. 확인 버튼을 일단 누르겠습니다. 층 간의 이동은 지금 보면은 층에 여기 상단에 우리가 지정했던 1층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층 관리자 이름도 1층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화살표 두 개가 층 간의 이동 버튼입니다. 위쪽 화살표는 위층으로, 아래쪽 화살표는 아래층으로 층을 이동하게 됩니다. 위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름 바뀌었죠. 또 위층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래층으로 이런 식으로 층 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키보드에 있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서 층 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키보드에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서 아래층으로, 페이지 업 버튼을 눌러서 위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층 간 이동하는 것은 3D 뷰에서 뭔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여기 현재 작업하는 여기 평면도 드로잉에서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갱신은 앞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3D 표현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층 관리자를 다시 눌러서 층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 복사는 말 그대로 층에 있는 요소들을 다른 층으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복사할 층의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모두 선택했습니다. 엔터 혹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층에 복사할지 나타납니다. 두 개의 층을 모두 선택하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층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면, 추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3D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층 복사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2층으로 와 있는데 페이지 업해서 3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3층의 객체는 모두 지우고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2층으로 다시 내려간 다음에 2층이죠. 모조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층 관리자 들어가서 층 복사,
복사할 객체 선택 엔터. 자, 3층에 층을 복사할 텐데 모조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하게 되면은 확인. 자, 3층으로 층이 이동이 됐는데 요소는 있어요. 평면도 요소는 있는데 3D에서는 3층이 나타나지 않죠. 1층, 2층만 있고. 자, 그리고 이 객체 벽을 선택해 보면은 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그룹으로 나옵니다. 모조 복사는 가짜로 층을 복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드로잉이 돼버리죠. 속성을 가진 건축 요소가 아닌 단순한 드로잉으로 복사를 합니다. 도면상에 어떤 이런 부분을 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3D상이나 실제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가짜로 복사해서 도면을 그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치라인 2018 버전에서는 층관리자에 추가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층관리자를 눌러보면은 오른쪽에 이런 식의 어떤 높이 설정 부분이 나타나죠. 자, 용어가 지금 이렇게 FF, TS, BS, CE, LE, FN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림을 참조를 해서 이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글이 오히려 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여기 영어에 나오는 용어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FF는 Finish Floor 해서 위층 이제 슬라브 윗면 바닥 마감까지의 높이가 FF고요. 구조의 맨이라고 나왔는데 Top of Structure TS는 이제 슬라브 구조 슬라브의 윗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BS는 이제 구조 슬라브의 아랫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링 이제 가짜 천장이라고 거짓 천장하고 너무 직역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LE는 이 외장의 렛지, 외장에 이제 구분되는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플로어 헤이트, 층의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건축 요소에 대해서 층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논리적인 어떤 높이를 설정을 해 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 파일을 보면서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파일을 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2층인데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벽이나 기둥 이런 슬라브 이런 요소들을 만들 때 속성에 들어가면은 요거에 대해서 높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높이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층관리자에 나왔던 아까 그 항목을 통해서요. 자, 높이를 단순하게 0이다, 100이다, 300이다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 그 논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벽은 3개의 적층을 가지고 있는 벽입니다. 3개의 적층을 가지고 있는 벽입니다. 자, 3D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3개의 적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적층에서 중간은 구조. 이런 식으로 구조와 안쪽 이제 실내 마감, 외장 마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놨는데요. 요 외장 마감 구조 그리고 실내 부분 마감의 높이를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한 높이 설정이 아니라 실내 마감은 천장까지만 높이를 설정을 하겠다. 그리고 구조는 높이를 TS 위층의 슬라브 탑 그쵸? 바로 위층 머리 위 슬라브 탑까지 높이를 설정을 하겠다. 그리고 외장은 이제 렛지 선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렛지 부분까지 설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벽은 이미 구성해 놨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기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둥을 선택을 해서 (1층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3D에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둥의 속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둥 속성에 들어가면 자, 상대적 높이가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상대적 높이는 기둥이 시작하는 높이를 말합니다. 기둥이 시작하는 높이가 TS라고 되어 있죠. TS. 자, TS가 아까 이거였습니다. Top of Structure. 근데 자, 잘 보면은 TS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TS, 여기도 TS가 있는데 N하고 나오죠. N. 자, N은 뭐냐면 current라고 해서 현재 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층에서 제어할 수 있는 슬라브는 밟고 있는 슬라브지 머리 위에 있는 슬라브가 아니에요. 머리 위에 있는 슬라브는 현재 층이 아니라 N하고 플러스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S는 내가 밟고 있는 슬라브, 현재 층의 슬라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높이를 시작 높이로 하는 이제 기둥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높이는 BS 하고 나오죠. BS는 이제 bottom of structure 해서 슬라브의 바닥면을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앞에 1이 있죠. 1.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는 슬라브의 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 현재 층의 머리 위에 있는 슬라브 바닥을, 스트럭처 구조 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높이를 설정한 게 아닙니다. 뭐 1000이든 2000이든 절대적인 높이를 설정한 게 아니라 논리적인 기준을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확인. 자, 그리고 이 기둥들을 층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2층과 3층 모두 선택해서 모조 복사가 아닌 자, 이런 식으로 층 복사를 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다가 층의 높이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3000이었는데 자, 2층이 높이가 4000으로 변경이 됐다. 확인. 3D 갱신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자, 천장이 2층의 층고가 4000이 되면서 이 기둥의 높이를 또 다시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요 지정된 논리에 맞게 위층 구조 바닥의 높이만큼 기둥이 높이가 바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층의 높이를 2900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층 높이가 변경이 되고, 자, 갱신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기둥도 그 기준 논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높이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층 관리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